수를 받을 예정이고 재활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주전 외야수 나성범의 부상 이탈과 최원준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차출에 최영우마저 잃은 채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9경기 만에 멀티히트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하성은 세인트루이스와의 홈경기에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득점으로 그라운드를 누볐고 시즌 타율을 2할 6푼 4리에서 2할 6푼 6리로 높였습니다. 김하성을 비롯한 선발 출전 선수 전원이 안타를 때린 샌디에고는 피츠버그에 12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스포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여기는 항저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유기성 PD가 연결돼 있습니다. 유기성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느 현장에 나와 있나요? 네, 전 지금 펜싱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경기장이다 보니까요. 거리에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좀 캐주얼한 분위기의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UPD 목소리 뒤로 경기장 현장음이 들려니까 되게 생생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펜싱 같은 경우에는 구본길 대 오상욱의 결승전 맞대결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 바람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구본길 선수와 오상욱 선수가 이제 나란히 결승에 안착했는데요. 역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건 이 대결이 다시 한번 이뤄진 결승전이라는 거죠. 두 선수는 지난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결승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5년 뒤인 항저우, 지금 이곳에서 그 무대가 재현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구본길 선수가 사실 오상욱 선수의 군면제를 막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네. 뭐 그 이외에 물론 이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번에는 과연 오상욱 선수가 복수에 성공하면서 그 구본길 선수의 아시아 게임 4연패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리스트 등극을 막을 수 있을지, 복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우리 응원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두 사람에게는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여자 펜싱 FA에서는 이미 우리 선수들끼리 결승전이 치러졌죠. 맞습니다. 마음 편한 경기가 어제 저는 있었죠. 이제 에페 최인정 선수가 송세라 선수를 꺾으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최인정 선수 2014년 인천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해서 되게 아쉬워했는데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이제 그 아쉬움을 잊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끝난 여자 플레레 경기에 홍세나 선수가 준결승을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중반에 따라붙는 모습도 보였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는 3, 4위전이 따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값진 동메달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고요. 자, 대회 2일차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 순위를 보면 일본보다 앞서고 있는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첫 메달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근대 5종 여자부의 김선호 선수 은메달이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 전웅태 선수가 또 개인과 단체 근대 5종에서 금메달을 따냈죠. 오늘 오후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격 남자 러닝 타겟 단체전에서 정유진, 하광철, 곽용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이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 첫 사격 금메달이라서 이제 사격에서 금메달 또 메달이 얼마나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58kg급 태권도 장준 선수 극적인 비디오 판정 끝에 이제 점수가
확인이 되면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혼성 단체전도 치러지고 있을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메달이 더 늘어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빛 소식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남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데요. 어제 바레인을 3대0으로 꺾고 조별리그 3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 라디오 취재진도 그 경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한국 교민들이 워낙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열정적, 뭐 상해에서도 오시고 하셨다 그래가지고요. 열정적인 응원성에 이제 이한범, 백승호, 고영준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많은 언론들 또 관중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하느냐 여부였는데, 그렇죠. 우리 이강인 선수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서 36분을 소화했고요. 출전 여부가 관심사인 만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취재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번 이강인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기를 뛰면 뛸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대회에서 중요한 건 팀 성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또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위해서 합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도 중요하고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죠. 또 부상까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여파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2011년생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문강호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해요. 네, 출국 전부터 이제 12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이번 한국 선수단에서 두 번째로 어린 문광호 선수 스케이트보드 파크 부문 결선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는요, 파크와 스트리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문광호 선수가 출전한 파크는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스노우보드 많이 봤잖아요. 네네. 네, 하늘로 점프하고 보드를 손으로 잡고 회전하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환호를 받고 또 굉장히 어리고, 사실 경기장에서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키가 많이 작긴 하더라고요. 워낙 어리니까.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또 박수와 응원을 해줬습니다. 문광호 선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결승에 올라가는 목표는 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번 결승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어려운 기술을 하나 걸어봤는데 그게 마지막에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더 기술을 많이 연습하고 어려운 기술도 이제 습득해서 꼭 그 다음 경기에는 모든 기술을 다 타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야무진가요? 그러니까 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2011년생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제 국가대표라니 정말 정리가 촉망되고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BS 라디오 팀이 경기장 곳곳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지에서 취재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사실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비하자면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정말 큰 불편함 없이 취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각국 미디어들이 모여 있는 MMC, IBC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식사가 굉장히 개선이 된 게 저한테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폐쇄루프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정된 셔틀버스는 탈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이제 이동은 자유롭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각국의 취재진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 그 코로나 이전의 대회 분위기, 스포츠 행사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약간 설레는 기분이 드네요. 이 아시아인들의 축제 마음껏 만끽하게 오시고요. 또 좋은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현장에 나가 있는 KBS 라디오 방송단의 유기성 PD였고요. 이어서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가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는 수영 경기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방송단의 이성엽 PD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엽 PD,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수영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항저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수영은 오늘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오늘 수영 7개 종목 결승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 진출해 금빛 물살을 가르게 되었는데요. 네. 방금 전 여자 50m 배영의 이은지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아쉽게 전체 5위로 들어왔고요. 이은지 선수 경기 이전에는 남자 50m 배영의 이주호 선수가 결승 경기를 했는데 이번 레인에서 심차게 시작했지만 초반 중국의 시자이 선수 러시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쉽게도 25초 35로 4위를 기록했고요. 사실 예선 1위로 진출해 이주호 선수 결승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메달권에 들지 못한 것이 뭐 선수 본인으로서도 매우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경쟁, 최선을 다한 무대에서 본인의 실력을 뽐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경기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뒤에 소리가. 네, 맞습니다. 지금 남자 50m 자유형의 지유찬 선수가 출격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중국 선수가 입장하면서 중국 관중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예선 5조 경기에서 21초 84로 아시안게임 신기록 최종의 컨디션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 남자 50m 자유형에서 아시아 기록 보유자인 일본의 시우라 신리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8시 48분부터는 여자 200m 자유형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허연경 선수가 출발 준비 중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남자 100m 평영에서는 최동열 선수가 나섭니다. 9시 28분에는 여자 200m 개인 혼영이 펼쳐집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챔피언 김서영 선수가 2연패에 도전하는데요. 오전 치러졌던 예선전에서는 전체 7위로 통과했고 본선 체력 안배를 위해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곧 이어지게 결승에서는 자신감 있게 뛰면 괜찮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해서 좋은 소식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800m 배영에서는 황선우, 이호준, 양재훈, 김우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예선전에는 어제 경기를 뛰었던 황선우, 이호준 선수를 제외하고 이유연, 김건우 선수가 출전했고요.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아시안게임 한국수영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 수확에 나섭니다. 잠시 후 9시 54분부터 결승 경기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수영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계속해서 정말 많은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경기장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현재 수영 영범 레인 바로 위쪽에 있는 프레스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 바로 맞은편 관중석에 태극기 3개가 걸려있고 선수단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같은 수영 선수들을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관중석은 거의 중국 관중들이 대부분 가득 찬 상태고요. 경기 시작 전 중국 노래를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게 인상적이었고 현재도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짜유를 연신 외치면서 중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소리가 너무 커서 조용히 해달라는 노티스도 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영에는 정말 많은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경기 외에도 어떤 경기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죠? 네, 내일 저녁에는 김우민 선수가 남자 자유형 15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김우민 선수는 1500m 경기를 시작으로 28일 자유형 800m, 29일 본인의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도 출전하는데요. 특히 400m 경기는 아시아 선수로 유일하게 2년 연속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해서 주목할 만한 경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유찬 선수의 자유형 50m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네. 지유찬 선수가 지금 아시아 4번 레인에서 1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4번. 네, 금메달 들었습니다.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중계 방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1초 72로 현재 1위로 금메달, 아시안게임 리코드, 아시안게임 기록, 세계 신기록, 아시안게임 신기록도 세운 상태입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떻게 생방송 연결 중에 지유찬 선수가 바로 금메달을 따는 현장을 연결하게 됐네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있는데 지윤찬 선수가 활짝 웃으면서 환호를 하고 있고 옆레인에서 같이 뛰었던 홍콩 선수와 함께 기쁜 환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중들도 이 아시안게임 리코드에 큰 환호를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뒀다고 하길래 기대해볼 만하구나 싶었는데 정말 오늘 말 그대로 금빛 헤엄을 쳤습니다. 자, 수영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오늘도 일단 남은 경기가 많고요.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메달밭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수영 소식, 또 이 밖에도 아시안게임 소식들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이성엽 PD였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자, 월요일에는 야구 이야기도 나눠봐야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포츠 기자들이 굉장히 더 바빠지는 시간이 또 왔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제일 바쁜데요. 네. 한국에 있는 기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최대한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아시안게임은 아시다시피 메달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기간에 대부분의 스포츠 기자들은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꽉 채워서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도 비상이에요. 사실 오전부터 이제 중계 방송이 계속되고 그렇죠. 중간중간 또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라디오 뉴스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인력을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공감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야구 기자들이 더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과거와는 달리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는 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야 할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대표팀은요, 23일 고척돔에서 소집돼 공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27일까지 상무와의 연습 경기를 포함해 3차례 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8일 중국 항저우로 출국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대표팀이 항저우로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엔트리 변동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왼쪽 발목 부상을 당한 외야수 이정우 선수는 물론 부상 이슈가 있던 자완투수 구창모, 이일희 선수가 제외됐습니다. 구창모 선수의 경우 지난 6월 왼쪽 전완부 피로골절과 굴곡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에 매진해 왔는데요. 19일 KT와의 퓨처스 경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때 류중일 대표팀 감독과 또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는데요. 당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완전한 기량을 기대하기엔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외야수 삼성 김성윤과 롯데 윤동희 그리고 자완 NC 김영규 선수가 새롭게 발탁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의리 선수도 이제 손가락 부상으로 교체를 한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뒷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 선수 지난 10일 손가락 물집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21일 대전 하나전 선발 등판에 맞춰 1군 엔트리에 복귀를 했는데요. 류중일 감독이 당시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일희 선수의 투구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표팀 제외를 발표를 했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이일희 선수의 물집 상태를 계속 확인한 결과 선발 투수로 80개 이상 공을 던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이 선수 본인과 기아 구단의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을 했고 또 관련 진단도 받았다 이렇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요. KBO가 절차대로 부상을 증빙하고 엔트리 교체를 요청한다면 선수의 주장과 상관없이 교체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은 이 진행 과정이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사실은 선수 자신과 그리고 선수를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팀의 입장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네, 대표팀에서는 뭐 관련 트레이너가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꾸준히 확인을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표팀에 좌완 선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창모, 이일희 선수가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서 야구 대표팀엔 좌완 선발 자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좌우를 특별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카드를 활용하는 데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그간 굵직한 무대에서 뭐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등 이 좌완 에이스들의 역할이 컸잖아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중일 감독도 이러한 부분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KBO 리그에 좌타자가 많은 만큼 꾸준히 이를 상대해왔던 우완 투수들도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세웅, 곽빈 선수 등이 떠오르는데요. 두 선수 모두 우완이지만 좌타자를 상대로 잘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로 류중일 감독은 부족한 선발진을 1+1 전략으로 채우겠다는 전략인데요. 상대적으로 현재 중간 투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한 단계 빠르게 좀 교체를 단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약간 또 의아해하는 부분들, 이제 야구 팬분들이 특히나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이의리를 못 뽑는 상황이면은 다시 다른 좌완 투수를 뽑으면 될 텐데 대체 선수가 윤동희 선수예요. 외야수입니다.
일단 대표팀은요 외야수 및 우타자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교체 전까지 대표팀의 전문 외야수는 뭐 최원준, 최지훈, 김성윤 선수 정도였고요. 또 13명의 야수 중에 우타자는 노시환, 김영준, 김동원 선수 정도였습니다. 스위치 히터인 김주원 선수를 포함하더라도 이 타선의 좌편향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동희 선수 올해 100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6리를 기록 중이고요. 좌투수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거든요.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여기에 또 눈에 띄는 자원 대체 카드가 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타이완전 승리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만 경기력이 내려졌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24명 선수 중에 17명이 실업 야구 선수들이었거든요. 이번엔 다릅니다. 역대 최강 전력을 꾸렸습니다. 17명이 프로 선수고요.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유망주 선수들도 7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2019년 U18 야구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작했던 황금 세대입니다. 더욱이 이제 병역벽 변화로 이 선수들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류중일 감독도 일찌감치 대만전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왼손 타자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를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이제 결과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KBO 리그 팀들도 많이 걱정이 크거든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순위를 먼저 짚어보면서 어떤 추세가 있는지 살펴보죠. 네, LG가 변함없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요. 매직 넘버 10입니다. 또 2위부터 4위까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KT, NC, 두산 순이고요. SSG와 기아가 순위를 바꿨습니다. SSG가 5위, 기아가 한 경기 뒤처진 6위입니다. 하위권 순위도 서서히 좀 굳혀지는 모습인데요. 7위 롯데, 8위 하나, 9위 삼성, 10위 키움입니다. 네, 일단은 5위 경쟁이 가장 치열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치열한 부분인데 특히 5위는 또 가을 야구를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짓는 순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네가 가라 이렇게 좀 떠미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SSG가 5경기에서 2승 3패로 썩 좋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기아가 6경기에서 1승 5패로 더 흔들리면서 5위를 내줬습니다. 최근 10경기로 범위를 좀 넓혀봐도요. SSG가 2승 8패, 기아가 1승 9패로 모두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혜진 기자가 롯데 담당이잖아요. 롯데가 네. 조금 힘을 내주면은 이것도 재밌는 승부가 될 거거든요. 5, 6, 7위. 그렇죠. 네. 사실 올해는 선수들도 그렇고 담당 기자들도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 많았습니다. 네. 좀 우스갯소리로 좀 가을에도 이거 사직 노래방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좀 매년 반복되는 좀 패턴을 좀 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SSG와 기아의 피말리는 대결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사실상 또 SSG는 오심 피해까지 봤어요. 네, 20일 인천 LG전이었는데 8회 말이었습니다. 1사 만루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때 박성환 선수가 바뀐 투수 백승현 선수의 4구를 공략했고 이 타구가 1루수 글러브를 스친 뒤 우효동 1루심을 강타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파울이냐 페어냐 판정에 나와야 되는데 우효동 심판은 플레이를 중단하는 볼 데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비디오 판도 끝에 페어로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1루 주자 한유섬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당시 한유섬 선수는 2루로 스타트를 끊었다가 이 심판이 공에 맞은 것을 보고 1루로 돌아왔거든요. KBO는 이에 대해 공이 심판을 맞고 플레이가 멈췄지만 심판이 바로 페어를 선언했더라도 한유섬 선수가 2루로 가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해서 결론을 지은 건데 김원영 감독이 10분 넘게 항의를 했지만 뭐 번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재밌는 경기에서 오심으로 경기를 특히나 한 점 승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프로야구 경기들 순위 경쟁 아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